안녕하십니까? 지원사업전략연구소입니다. 2025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 공고가 뜬 지 2주 정도가 지나서 많은 분들이 서류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벼락치기 구간에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좀 도움을 달라 라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멘트를 들으시면서 왜 청년들만 이런 사업이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39세 이상의 청년이 아닌 분들,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자, 그 영상도 저희가 곧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그때 해당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페이퍼와 지금 청년 창업 사관학교 페이퍼도 많은 구간 닮아 있으니까 이번에 사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혹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페이퍼의 공고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공고문을 안내하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고문을 단순히 검토해 본다기보다는 그 공고문을 살펴보고 그 공고문 안에서 이런 부분 너무 궁금하더라,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 보고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공고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가 1월 23일에 공고가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공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1월 23일 기준으로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인 대표자 분들만 참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1월 23일 기준으로 대표자님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이다 보니까 2022년 1월 23일 이후 창업한 기업만 이번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 공고에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는 850명이세요. 850명. 작년 그 경쟁률 한번 살펴보면은요. 작년 24년 중진공에서 진행했던 창업 사관학교 분야 중에서도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는 14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보인 바 있는데요. 자, 작년 24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910명 모집에 4,799명이 신청을 했고요. 네, 마지막 경쟁률은 5.3대 1이었어요. 2023년에 3.6이었던 경쟁률보다 훨씬 치열했고요. 자, 참 아이러니하게 D-Day 3일 전까지만 해도 경쟁률은 3.4 정도였고 참여하고 있었던 인원은 2,471명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 4,799명. 자, 그럼 잘 보시면은 2,471명이었던 3일 전 접수 현황과 비교해보면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마지막 2일차, 1일차에 접수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접수가 마지막으로 임박할수록 접수하는데 버퍼링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너무 급박한 시간에 접수를 하시면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접수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셔서 마지막 날 접수를 하다가 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15기입니다. 15기 2월 10일 4시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하니까 그 전에 회원 가입이나 절차들을 조금 마무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집 공고에서 모집 부분은 글로벌형, 지역 특화형, 투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023년까지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2024년부터 조금 달라진 분야가 신사업, 초격차, 뷰티 부분에 선정을 해나간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 신사업, 초격차, 뷰티 부분이 들어오면서 접수를 하거나 응모하시는, 여기 응시하시는 네, 도전자분들이 훨씬 많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글로벌형, 지역 특화형, 투자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초격차 신사업 분야 또는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 분야 뭐 등등에 대한 소개를 공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분야는 한번 보시면 요새 한참 이슈인 뭐 반도체 분야, AI 분야, 기타 등등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사업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 요즘 핫한 K-뷰티 분야의 네,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바디 분야들도 이번 작년부터 진입 가능한 영역들이니까 해당 대표님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력 사업 특성화 분야는 뭐 IT, ICT, 뭐 컨텐츠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위치에 맞추어서 어떤 분야에 지원하실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아직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지 않은 예비 창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기반 지역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전략연구소가 이 부분에서 팁을 하나 드려보면은요. 사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굉장히 아이템이 단단한 대표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관학교를 졸업한 많은 대표님들이 아기 유니콘이나 유니콘 라인업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의 위치에서 진입하시기보다는 예비 창업 때에는 예비 리그, 예비 창업 패키지나 예비 리그에 먼저 네,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진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판단은 대표님들께서 하시고요. 그러면 지원 내용은 요새 유튜브 보면 1억 공짜로 받아서 사업합시다 하는 영상들 많으시지요. 그래서 최대 1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과 자부담금 합한 내용이어서 가끔 이렇게 1억 원이다 하는 사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선정되시고 나서 당황하세요. 내가 내는 돈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1억 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은 7천만 원이다 라고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교자 부담금 중에서 현물 부분은 대표자님의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이 현물로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노동력이 저절로 비용화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 현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실제로 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1년의 과정들을 졸업하고 나면 후속 연계 지원이라는 것이 지원됩니다. 보시면 졸업 후 5년간이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이번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실 때, 입교하실 때 받으신 7천만 원 이외에도 졸업 후에 성과나 창출 후속 지원들을 받으시면서 연계되는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나 그 투자 이런 것들에 관한 연계 지원을 받으심으로써 이후에 이어지는 시드 투자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금액의 수혜를 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훌륭한 기회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고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언제 신청하나요? 누가 대상인가요? 얼마를 받는 걸까요? 이게 가장 주요 요소였죠. 그런데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처럼 뭐 글로벌형, 지역 특화형, 뭐 투자형 이런 내용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이 청년 대표님들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네, 쏟아지는
페이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조금 속 시원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모아봤어요. 자, 첫 번째로 투자형이 뭐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투자형 사관학교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형 사관학교는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이, AC들이 입교생 선발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이 아니라 민간사의 자금으로 입교생을 보육합니다. 그래서 투자사들이 가진 기술력이나 아니면 자금력을 가지고 선발된 입교생 대표님의 회사가 보다 더 성장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C 라인업으로 첫 번째 경기 북부 지역에 CN테크 주식회사가 민간 투자 엑셀러레이터 사로 들어와 있고요. 이 해당 사 같은 경우에는 팁스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성과로는 아워박스 등의 티오더 좀 익숙하시죠? 요새 가게, 상점들에 가시면 결제나 주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A씨사에서 보육하였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대전 지역은 JMP 글로벌이라는 A씨사가 보육을 진행하는 민간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씨로서 올인원 투자 역량 강화 세션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고요. 다양한 성과들이 있고 우수 기업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지역도 있습니다. YN 아처 주식회사라는 A씨사가 자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풀을 통해서 이 창업 보육을 진행하는 그런 투자사이고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A씨사 관련된 데이터는 공고문 하단부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궁금했는데 영상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을 공고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도 있습니다. J플러스 랩 이 AC 민간 운영사로 참여를 했고요. 충북 지역은 로우 파트너스가 민간 AC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지역은 민간사가 진행하는 이번 선발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우리의 아이템과 가장 맞는 AC사가 어디인지, 사실 지역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선정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역에 가장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참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합니다. 글로벌형, 투자형, 그 다음 지역 특화형, 이렇게 3개 중에 나는 1도 하고 2도 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한 유형에 대한 참여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군데 있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주까지. 자, 그럼 입교 지역은 합격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지,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반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원 제외 업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폐업을 했어요. 자, 그럼 신청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면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다 보니까 폐업이나 창업을 이 일정과 맞지 않게 움직이신 분들 있으시죠? 예비 창업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제까지 지원 제외 업종 A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A를 폐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새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할 이 지원 분야는 B입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폐업을 했는데 A였어요. 그런데 다시 A가 됐어요. 그럼 2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이었으면 안 되시는 거고요. 폐업을 하셨는데 A로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는 예비 창업자는 아니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이 참여하시는 청년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대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35세인데 함께하는 공동대표가 41세예요. 그럼 저희는 지원을 못하나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그 1인 대표님께서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입교 신청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K-스타트업 페이지에서 신청하고요. 오프라인 접수는 안 받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동대표로 구성되신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 생기실까요? 나는 27세고 함께하는 공동대표는 30세예요. 그러면 한 명이 신청하고 우리 따로 해서 또 다른 신청이 가능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공동대표 중에 1인이 신청하면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이 참여한 걸로 되다 보니까, 그 1인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의 대표님은 인적사항으로 이제 시스템 등재하실 때 함께 기재하셔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심사 자료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런 거 있죠. A4지로 되어 있는 페이퍼는 발표할 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발표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제출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발표 자료는 제출은 가능하고 발표할 때 PPT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을 안 낸다고 감점을 하고 냈다고 가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담당자분들이 가장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황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날 좀 바쁜데 다른 사람이 발표가 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신답니다. 어떻게 바쁠 수 있죠? 해당 일에 선정되면 어떻게 보면 7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시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대표님 외에 다른 분들이 대신 참여하시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 준비 단계에서 제출 자료 준비하시죠. 그 증빙 서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출 자료를 내실 때 보시면 지원 사업 신청서 내시고요. 그 다음, 가점 증빙 서류들을 내시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시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증빙서류 종류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바로 출력 가능하시죠. 주민등록 등본, 자, 몇 분 걸리지 않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이시라면 법인 등기부 증명서, 사실증명 확인서 이런 것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내는 사실 증명 확인서까지도 몇 분이 걸리지 않는 서류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1번 창업기업 확인서. 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직 준비를 못했어 하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준비하시는데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소요되시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접수하셔야 되잖아요.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내일 꼭 이 부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증빙서류는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창업기업 확인서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이라는 곳에 접속하셔서 발급을 하시는데 바로 다운로드 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조금 서둘러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실 증명 확인서 발급 필요하신데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해당 부분 신청하기 하시면 확인 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공고문, 자주 하는 질문, 그 다음 주의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런저런 공고문을 열심히 뜯어본다고 선정되지는 않죠. 저희가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영상 다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신청서 작성은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예비 창업자로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실 거다라는 가정하에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하게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작성 중이신 대표님들도, 작성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100% 합격하는 작성법 가이드 드리니까요. 꼭 다음 영상 이어서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